김소월의 진달래꽃이랑 윤동주 서시라는 작품 나오죠. 요거 중고등 내신 둘 다 되게 잘 나오는 작품 중에 하나라서 좀 같이 보도록 할게. 자, 일단은 김소월에다가 동그라미 쳐보자. 자, 김소월은 성별이 뭐였을까? 작가 성별? 작가 성별은 남성이거든. 근데 주로 여성 화자를 많이 세웠어. 화자랑 작가랑 같다 했어, 다르다 했어? 그렇지. 보통 일치하진 않는다고 얘기를 했었죠. 일치할 수도 있지만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자, 그럼 한번 같이 보도록 할게. 나보기가 역겨워 가실 때는 말없이 고이 보내드리옵니다. 자, 거기 나보기가 역겨워 가실 때는 두 줄 묶어봐. 자, 그러면 거기다가 이별 가정. 이별 상황을 가정하는 거죠. 이별 상황을 가정하면서 그때 어떻게 하겠대? 내가 말없이 너를 보내줄게요 라고 하고 있는 거야. 자, 그러면 이런 태도는 어떤 태도지? 어떤 태도야? 부정적이야. 고이 보내드리겠다 했잖아. 거기다서 순종, 체념 이런 게 순종적이고 체념적이다라는 단어야. 자, 근데 얘들아 우리다에다가 동그라미 쳐. 우리다. 자, 근데 그 밑에도 뿌리 우리다 라고 뭐가 되고 있어? 똑같은 종결어미가 반복되고 있죠? 거기다 써. 종결어미 반복. 그리고 우리다 라는 단어는 좀 더 부드럽고 좀 더 이렇게 높여주는 어휘라고 보면 되겠죠? 자, 영변의 약산. 자, 근데 얘들아 영변의 약산에도 밑줄 쳐. 거기다가 쓰세요. 실제 지명을 사용하니까 괄호 열고 사실감이라고 써. 문학 작품이긴 하지만 물론 시나 소설은 서구성이 있긴 하지만 사실에 기반했어 라는 느낌만 들어도 애들아 어때? 흥미 요소가 높아지겠죠. 그래서 영변의 약산이라는 실제 지명도 사용했고 진달래꽃에다가 동그라미. 이 작품은 너무 유명하니까 한번 해보자. 진달래꽃은 뭘 상징할까? 자, 거기다 써. 화자의 사랑 그리고 분신. 자, 그리고 물결 표시죠. 아름다다, 가실길에 뿌리 우리다 에다가 물결 표시. 자, 뭐 하는 행동이야? 축복하는 행동이야. 거기다 써. 축복. 혹시 너네 불교에서 또는 태국이나 베트남 이런 데 보면 불교 나라 가보면 막 이렇게 꽃을 뿌리잖아. 부처님이나 누구 대단한 사람 지나갈 때. 자, 꽃을 뿌리는 걸 거기다가 적으세요. 불교 산화공덕. 그러니까 꽃을 뿌리는 행위는 그러면 그 사람한테 저주를 내리는 행위가 아니라 뭐 하는 거? 축복을 내리는 거야. 자, 그러면 이 사람은 진짜 헌신적인 사랑이라고 볼 수 있어 없어? 그 이연 전체는? 이연 전체에다 쓰세요. 헌신적 사랑. 그러니까 나를 싫어해서 떠나가는 거지만 나는 너를 축복할 거야. 왜? 나는 진짜 너를 사랑하니까. 영변의 약산 부분이 이연입니다. 자, 가시는 걸음 그 놓인 그 꽃을 사뿐히 들여밟고 가세요. 자, 거기 밑줄 쳐. 사뿐히 들여밟고 가시옵소서에다 밑줄. 자, 거기다 써. 희생. 내가 뿌린 꽃. 그러니까 그 꽃이 화자의 분신도 된다 했는데 그 꽃을 들여밟고 가라고 했잖아. 자, 나보기가 역겨워 가실 때는 죽어도 아닌 눈물 흘리우리다. 자, 얘들아 1연하고 마지막 년을 묶어봐. 1연 마지막 년. 우리 배웠던 거. 혜인아 뭐지? 배웠던 거. 첫 연과 마지막 년이 똑같은 거? 그렇지. 거기다 써. 수미상관. 수미상관이 무슨 뜻이지? 첫 연과 마지막 연이 똑같아. 자, 그러면 어떤 효과가 있지? 어떤 효과가 있지? 동그라미 1번 거기다 써. 구조적 안정감. 여는 문하고 닫는 문이 똑같잖아. 그러면 구조적으로 안정감도 들죠. 그리고 두 번째 동그라미 2번 통일성. 시가 하나로 완결된 느낌도 나고요. 세 번째 운율. 운율 형성도 되죠. 자, 맨 마지막에 나보기가 역겨워 가실 때는 자, 밑줄 쳐. 제일 중요한 거. 죽어도 아니 눈물 흘리우리다 에다 밑줄 치고 별표. 자, 이거 무슨 법이죠? 자, 진짜 이렇게 사랑하는데 진짜 과연 진짜 안 우는 걸까? 그렇지. 거기다 써. 반어법. 자, 근데 반어법만 쓰진 않았어. 이 연애. 또 뭐 어떤 것도 썼을까? 자, 죽어도라고 되어 있죠. 죽어도에다 동그라미. 과장법.
그리고 안이랑 눈물이랑 위치가 바뀌었죠. 눈물 안 흘릴 거예요 그랬는데 안이 눈물이라 했지. 무슨 법? 문장 순서 바꾸는 거. 오늘 배울 거야. 문장 순서 바꾸는 거. 그걸 뭐라 그러지? 그렇지. 거기다 써. 도치법. 자, 그러면 조금 더 어렵게 가볼게. 조금 더 어렵게. 자, 내가 너무 슬퍼. 너무 슬퍼. 이런 걸 우리가 한해정서라고 하거든. 근데 이거를 이렇게 문학작품으로 잘 풀어냈어. 그걸 뭐라고 하냐면 거기다 써. 애이불비. 애이불비. 말이 어렵죠? 괄호 열고 한해승화라고 쓰세요. 그래서 너네가 고등학교 때 들어가게 되면 A불비, 한해승화 이거를 지겹도록 배울 거야. 그래서 김소월이 너네 그 교과서에 유달리 많이 실려있고 너네한테 되게 중요하다고 하는 이유가 김소월이 이런 민요적인 율곡도 썼고 한해정서도 많이 썼고 이렇기 때문에 모든 다른 시랑 엮어낼 수 있어. 그러니까 시조가 나와도 김소월이었고요. 현대시가 나와도 김소월이었고요. 소설이 뭐가 나와도 김소월이었고요. 알겠죠? 그래서 이건 까먹으면 안 돼. 자, 그리고 얘들아 그 밑에 있는 윤동주 서시도 보도록 할게. 자, 혜인아. 윤동주 하면 몇 년대? 어? 일제강점기면 너무 넓잖아. 몇 년대? 40년대. 거기 윤동주에다 써. 1940년대. 저항시인이라고 써. 응? 자, 얘들아 그러면 죽는 날까지 하늘을 우러러 하늘에다가 동그라미 쳐. 자, 하늘은 위에 있는 거죠. 하늘을 봐서 그러면 거기다가 쓰세요. 자기 성찰 매개체. 자기 성찰 매개체. 매개체라는 건 뭔가 도움을 준다라는 얘기야. 그리고 거기다 좀 써. 윤리적 삶의 기준. 왜 윤리적 삶의 기준이냐? 하늘을 봤을 때 내가 한 점 부끄럼 없기를 바라는 거야. 자, 그럼 밑줄 쳐. 한 점 부끄럼 없기를 에다 밑줄. 거기다 써. 의지. 의지적이죠? 한 점 부끄럼 없기를 바랬대. 근데 입새에 있는 바람에도 바람에다가 세모 치세요. 괴로워했다. 자, 얘들아. 바람은 왜 부정적인 시어일까, 여기서? 생각해. 여기서 바람은 왜 부정적인 시어라고 쌤이 해석했을까? 서술어를 보면 돼. 저기 물결 표시 쳐. 괴로워했다에다 물결 표시. 자, 바람에도 괴로웠다는 거잖아. 그럼 화자가 괴로웠다는 건 긍정이야, 부정이야? 부정이죠. 그래서 바람은 세모가 되는 거야. 부정적 시어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그 괴로웠다라는 거는 고뇌라고 돼, 안 돼? 돼. 그러면 혜인아 조금 어렵게 물어볼게. 내적 갈등 됩니까, 안 됩니까? 돼요. 알겠죠? 거기다 써. 내적 갈등. 얘들아, 내적 갈등은 이럴까 말까만 아니라 시에서 뭔가 괴로워해. 얘가 힘들어해. 사는 게 힘들 때, 슬플 때 이것도 내적 갈등이야. 이해됐죠? 자, 그럼 별을 노래하는 마음으로 별에다가 동그라미 거기다 써. 이상. 뭔가 아름답고 순수한 거, 좋은 거 이런 거겠죠? 그걸 노래하는 마음으로 모든 죽어가는 것을 사랑해야지. 자, 그럼 거기 밑줄 쳐. 모든 죽어가는 것 에다 밑줄 거기다 써. 억압받는 모든 것. 억압받는 것. 억압받는 것. 그러니까 억압받는 모든 것을 어떻게 내가 사랑할 거야. 내가 끌고 갈 거야. 이런 의지를 다지는 거죠. 그리고 자, 물결 표시. 그리고 나한테 주어진 길을 걸어가야겠다 에다 물결 표시. 자, 얘들아, 이 길이라는 게 진짜 길이라기보다는 시어에서는 인생이라던가 목표라던가 이런 게 되겠죠. 자, 지우야, 이 길은 얘한테 좋은 길일까? 막 편안하고 순탄하고? 아니겠죠. 그쵸? 자, 그러면 얘들아 거기다가 써. 순교자. 순교자적 삶. 순교자라는 게 무슨 말이지? 좀 어려운 단어들을 자꾸 너네가 익숙해져야 돼. 순교자가 무슨 말이야? 누군가를 위해서 희생하겠다라는 게 순교자야. 알겠죠? 죽을 수도 있지만. 자, 그러면 오늘 밤에도 밤은 좋은 걸까 안 좋은 걸까? 밤, 세모. 별 동그라미 좋은 거겠죠? 바람은 세모였죠? 스치운다. 자, 여기까지 됐나요? 어렵지 않지? 자, 그러면 그 다음 페이지 10. 얘들아, 여기 가 부분에 조금 어려운 부분이라서 쌤이랑 같이 읽어보자. 향과와 시도는 일반적 형식적 측면에서 전승 과정에 초점을 두고 두 갈래의 영향관계를 설명했다. 자, 일단은 얘들아, 선생님이 향가가 뭔지 좀 설명할게. 향가에다가 동그라미 쳐. 향가는 세인이는 했다. 향가는 어느 시대 노래야?
통일신라 거기다 써. 통일신라 신라시대 때 노래야. 그러면 시조는 고려시대, 고려 때 나와서 현대까지 쭉 쓰고 있어. 자, 그러면 형식적 측면에서 전승 과정에 해서 영향관계가 있대. 시조의 기원에 대해서 다양한 설중 자, 거기 밑줄 쳐. 시구체 향가에서 비로 내다 밑줄. 그러니까 시조가 어디에서 발생되었다? 향가에서 영향을 받아서 발생했다. 자, 설의 바탕을 두고 설명하는 학자들이 초기의 4구체나 과도기 형태인 8구체가 아닌 10구체 향가 중에서 자, 거기 밑줄 쳐. 10구체를 향가 중에서 가장 정제된 형식에다 밑줄. 이거 고등학교 1학년 시험 범위입니다. 이 부분. 알겠죠? 19제 한가 중에서 정제된 형식에다 밑줄. 그리고 또 밑줄 쳐. 4구, 4구, 2구.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4줄, 4줄, 2줄로 이어져 있대. 그리고 얘들아, 그 2구라고 적혀있죠? 2구. 2구에다 동그라미 거기다 써. 2구에다가 낙구라고 쓰세요. 낙구. 2구를 마지막 2줄을 우리가 낙구라고 하거든? 형태로 시상을 전개하다가 자, 밑줄 쳐. 낙구의 주제를 제시하며 시상을 마무리에다 밑줄. 이러한 형태는 후대 평시조가 정제된 틀을 갖춘 데 영향을 끼쳤는데 자, 거기 밑줄 쳐. 낙구의 감탄사는 시조의 종강 척구에 나타나는 감탄사의 영향에다 밑줄. 우리 시조도 3장 6구 45자 내외에 종장의 첫 음보는 3음절. 거기 보통 감탄사 많이 들어가잖아. 아이야 이런 식으로. 향가가 감탄사와 시조 종장의 감탄사는 앞에 나온 내용을 자, 거기 밑줄 쳐. 정서적으로 고양시키거나 환기시켜 노래의 내용을 완결해다 밑줄. 정서적으로 고양시킨다라는 건 무슨 말이야? 울리거나 또는 환기, 불러일으킨다는 거. 이런 전승 과정을 거쳐 형성된 시조가 오늘날까지 창작될 수 있었던 것은 간결한 형식에 기여한 바가 크다. 이러한 평시조 형식적 특징은 조선 후기에 접어들어 그 변화가 두드러지게 나타났는데 자, 거기 밑줄 쳐. 조선 후기에다가 일단 네모박스 치고요. 자, 그 밑에 줄 밑줄 각장 사음보의 정형성이 파괴되어 시조의 장형화가 이루어지고 사설시조가 출현해다 밑줄. 그래서 우리 중등 내신 과정에서도 우리 사설시조 계속 했었잖아. 고등학교 때도 더 많이 나와요. 더 많이 나와. 평시조, 사설시조. 향가와 시조의 형식적 측면에서와 달리 내용적 측면에다 동그라미. 영향관계를 설명하기는 어렵대. 자, 10세기 말 무렵까지 창작되었던 향가는 현재까지 가사가 정해진 건 총 25수에 불과하고 위험과 대구화상이 가능했다는 향가집 현대목도 현재 전해지지가 않는데 향가는 좀 사라진 작품이 많네? 현재 전하는 작품들의 내용은 주로 자, 밑줄 쳐. 불교적 신앙심을 바탕으로 한 거 내다 밑줄. 그리고 또 밑줄 쳐. 추모, 축사, 안민, 연군 내다 밑줄. 자, 추모라는 거는 누구를 기리는 거고 축사가 무슨 뜻이지? 축사. 거기 축사에다가 쓰세요. 축하 뜻. 그러니까 누가 결혼식을 한대. 그러면 축사라고 하면 너 축하한다 라고 이렇게 편지 쓰는 거 있지? 그러면 안미는 백성 편안히라고 써. 백성 편안히. 연구는 임금님 사랑해요 라고 하는 게 연군입니다. 자, 그러면 고려 말에 발생하여 조선시대를 들어 본격적으로 융성한 시조는 시조가 지니는 형식미 때문에 조선전기 4대부 자, 거기 밑줄 쳐. 조선전기 4대부들의 미의식과 정신세계 표현에다 밑줄. 적합한 갈래로 자리 잡았대. 그래서 이 시조의 주제는 자, 밑줄 쳐. 유교적 인연과 자연에 대한 동경에다 밑줄. 이는 자, 물개 표시 조선 4대부들의 이상이라고 하면 꿈이라고 얘기했어. 조선 후기 시조는 자, 조선 후기 시조에다 밑줄. 자, 밑줄 쳐. 자기 자신에 대한 새로운 인식과 실학의 대두에다 밑줄. 그리고 또 밑줄 쳐. 관념적이고 형식적 경향에서 벗어났다에다 밑줄. 그러니까 이전에는 관념적이고 형식적이었다. 맞아 아니야? 맞지. 근데 조선 후기로 가면서 그게 벗어났다. 그러면서도 시조에는 자, 밑줄 쳐. 새로운 인간성 발견에다 밑줄. 그리고 또 밑줄 쳐. 다양한 현실적 삶에다 밑줄. 자, 그럼 얘들아 나시를 한번 볼까? 나시. 임금은 아버지요. 얘들아 A는 B다 라고 써. 임금은 아버지다. A는 B. 그렇지. 거기다 쓰세요. 은유법. 비유를 쓰고 있는 거죠. 자, 신하는 사랑하실 어머니고 백성은 어린아이라고 한다면 지금 빗대고 있는 거야. 자, 백성이 사랑을 알 거래. 꾸물거리며 사는 백성들 이들을 먹여 사시려 이 땅을 버리고 어디로 갈 것인가 한다면 이게 무슨 얘기냐면 그러니까 백성들을 잘 먹이고 살리면 백성들이 야 여기 버리고 어디 가겠어? 라고 생각을 한다면 나라가 다스려짐을 알 거래. 그러니까 당연히 백성들이 도망을 안 가니까 잘 살겠어 안 살겠어?
잘 살겠다라는 얘기야. 다스려주면 알 것입니다. 아으에다가 동그라미. 두 줄 딱 남았는데 아으가 나왔네. 이 두 줄은 뭐가 되겠어? 낙구가 되겠네. 그럼 아으에다가 감탄사. 임금답게, 신하답게, 백성답게 한다면 나라가 태평할 것입니다. 얘들아, 거기 맨 마지막 줄에다가 목적, 교훈이라고 써. 그래서 백성을 사랑하는 방법, 백성을 편안하게 하는 방법인 거지. 자, 그러면 여기서 물어볼게. 이거는 갈래가 시조일까, 향가일까? 왜? 자, 나에다가 쓰세요. 이거는 향가죠. 몇 구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개를 세니까 19체 향가구나. 여기까지 됐나요? 그러면 말한 대로 4, 2 두 줄로 나뉘어지는 거 보이죠? 그러면 다는 갈래가 뭐야? 그렇지. 시조 중에서 평시조야 아니면 뭐야? 평시조죠. 다에다가 평시조라고 쓰세요. 평생에 일이 없어서 산수가네. 산수라는 거에다가 자연이라 쓰세요. 자연 속에서 놀다가 강호에 임자되어, 강호도 자연이란 뜻이야. 강호에 임자라는 건 주인이 되었다라는 거야. 세상 일 다 잊어라. 자, 그럼 세상 일에다가 세모쳐. 그러니까 속세를 어떻게? 벗어났네? 그쵸? 거기다가 옆에다 쓰세요. 이런 걸 우리가 탈속적이라고 해. 탈속, 달관. 그러니까 속세에서 벗어난 태도를 보이죠? 어떻다? 강산풍월이 기벗인가? 자, 그 밑줄 쳐. 강산풍월이 벗인가 하노라에다 밑줄. 자, 그러면 거기 자연을 의인화한 거죠? 자연 보고 친구인가? 했잖아. 그리고 거기다 또 써. 자연 친화적인 태도, 자연 친화. 그래서 작품 자체도 어렵지 않죠? 여기까지도. 근데 이 문제만 살짝 봐도 얘는 실은 내용보다는 어떤 걸 많이 물어봐? 형식적인 요소를 많이 물어보기 때문에 가를 기준으로 해석을 해야 되는 문제가 많았다. 여기까지 됐나요? 자, 그러면 얘들아 페이지 11페이지 가면 이제 눈길이라는 현대소설이 있어. 36번부터 38번은 거기다가 쓰세요. 현대소설. 이청준의 눈길은 되게 유명한 작품 중에 하나거든. 조금 어려울 수도 있고 뭐 어려울 수도 있긴 한데 뭐 재밌을 거야. 전체적으로 얘기를 해줄까 싶긴 한데,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얘기를 해줄게. 전체적으로 얘가 이제 남자애가 결혼을 했어. 며느리가 있어. 그 어머니가 같이 살거든. 근데 이 남편이란 사람, 너네 혹시 어머니한테 뭐라고 불러? 엄마라고 부르지. 근데 이 남자는 노인이라고 불러. 자, 그러니까 무슨 얘기야? 엄마랑 친한 것 같아? 아닌 것 같아? 좀 거리감을 두는 거야. 노인이라고 부르면서. 근데 이제 사이가 안 좋으니까 중간에 있는 며느리가 자꾸 눈치를 보면서 둘 사이를 좀 잘 친하게 지내고 싶어 해. 그래서 이게 이제 뭐 며느리가 이제 노인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시작이 되거든. 그러니까 노인의 과거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결국에는 우리 남편인가 어머니 입장에서는 아들이지. 아들이 오해가 있었던 거야. 그러니까 어머니와 그 아들이 서로 오해가 있었던 이야기지. 그거를 듣고 이 가족 간의 이제 끈끈한 정 같은 거를 너네가 좀 느껴볼 수 있는 그런 작품이거든. 되게 중요해. 많이 나왔던 작품이어서 봐야 되는데, 자 봐봐. 고등학교 1학년 때 형의 주벽으로 가게가 파산. 얘들아, 가게가 파산했다는 얘기는 가정이 파산을, 그러니까 경제적으로 힘들었다는 거야. 그래서 마침내 그 형이 세 조카, 그 아이들 홀어머니까지를 포함한 모든 장남의 책임을, 자 밑줄 쳐. 모든 장남의 책임을 내게 떠맡기고 세상을 떠난 뒤에다 밑줄. 거기다 써. 힘든 이유. 이 주인공 나가 힘들어하는 이유야. 자, 그래서 고등학교 대학교 군영 3년을 치러내는 동안 노인에다가 동그라미. 이거 어머니거든. 어머니라서 노인을, 그래서 엄마를 노인이라고 좀 거리감을 두는 거야. 바로 열고 거리감. 자, 내게 아무것도 나아 기르는 사람의 몫을 못했고 자, 거기 밑줄 쳐. 내게 아무것도 나아 기르는 사람의 몫을 못했고 에다 밑줄. 그러니까 거기다 써. 불만.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불만이었던 거야 늘. 자, 나는 또 나대로 그 고등학교와 대학의 군영의 의무를 치르고 나와서 자식놈의 도리는 엄두를 못 냈대. 노인이 내게 베푼 바가 없어서가 아니라 그럴 처지가 못 되었기 때문에. 거기 밑줄 쳐. 그럴 처지가 못 되었기 때문에 에다 밑줄. 힘듦이라고 써. 힘듦. 그러니까 얘도 지금 먹고 살기 힘들 거 아니야. 나는 나대로 형이 내게 떠맡기고 한 장남의 책임을 감당하길 사양치 않을 수가 없었대.
노인과 나는 결국 그런 식으로 서로 주고받을 것이 없는 처지였대. 노인은 누구보다 그것을 잘 알고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내게 대해서 소망도 원망도 있을 수 없었대. 그러니까 약간 서로 약간 서먹서먹한 그런 관계였나 봐. 그쵸? 그러니까 누구 입장에서? 1인칭 주인공인 나 입장에서는. 그쵸? KC에서 공부하며 고등학교 1학년을 보내고 나는 형의 재산을 탕제해 집을 팔았다는 소식을 듣고 고향에 오게 돼. 자, 당시 노인은 나에게 상처를 주지 않으려고, 자, 얘들아 밑줄 쳐. 당시 노인은 나에게 상처를 주지 않으려고 새 집주인에게 양해를 얻어 내가 그 집에서 하룻밤 잘 수 있게 하였다. 얘들아 밑줄. 거기다 써. 어머니의 사랑. 자, 얘들아 실은 지금 집세가 없어가지고 쫓겨나는 처지야. 근데 막 부탁하는 거야. 집주인한테. 단 하루만 우리 아들이 온다는데 이 하루만 잘고 가게 해줘요. 라고 이렇게 딱 비는 거야. 가슴 아프지 않니? 이 부분에서 마음이 아팠는데. 자, 그리고 새벽 노인은 눈길을 헤치며. 얘들아 눈길에다 동그라미. 이거 제목이잖아. 이청준의 눈길인 거잖아. 그쵸? 자, 차 타는 곳까지 나를 바래준 후 눈길로 되돌아왔대. 길을 혼자 돌아오시던 그때 일을 말씀이세요? 자, 눈길은 혼자 들어가다 보니 그 길에 아직도 우리 둘 말고 아무도 지나간 사람이 없지 않았겠냐. 눈발을 그친 신장로 눈 위에 저하고 나하고 둘이 걸어온 발자국은 나란히 이어져 있었구나. 자, 그러면 얘들아 지금 말씀이세요? 라고 물어본 건 누굴 것 같아? 며느리라서요. 그대는 길을 혼자 돌아오시던 그때 일을 말씀이세요? 그 며느리가 물어보는 거야. 그럼 그 밑에 있는 어머니는 거기 나스리의 시어머니의 이제 그 노인이죠. 노인. 즉 여기서 나오는 노인이자 며느리 입장에서는 시어머니죠. 나 입장에서는 엄마고. 자, 그러면 아들을 데려다주고 돌아오는 길에 얼마나 쓸쓸했겠어. 근데 그 엄마는 여기 보면서 아들의 발자국을 막 보는 거야. 아들을 엄청 사랑했죠? 그래서 어머님은 그 발자국 때문에 아들 생각이 더 간절하셨겠네요. 간절하다 뿐이겠어. 신장로를 지나고 산길을 들어서도 굽이굽이 돌아온 그 몹쓸 발자국. 아직도 도란도란 저 아그의 목소리나 따뜻한 온기가 남아있는 듯 싶었지. 아들에 대한 그리움, 사랑, 애정 다 보여 안 보여? 다 보이죠? 자, 그때 우시지 않았어요? 뭐 이러는데 길고 왔지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러면 얘들아 다음 장 그냥 넘겨봐봐. 어머님도 이제 돌아갈 거처가 없으셨던 거지요. 자, 밑줄 쳐. 어머님도 이제 돌아가실 거처가 없으셨던 거지요. 에다 밑줄. 거기다 써. 집 X. 그러니까 왜냐면 집도 그 하룻밤만 자게 해달라고 부탁한 거지 거기서 계속 거주하는 게 아니잖아. 이게 어머니도 이제 또 돌아다녀야 되는 처진 거야. 자, 조용히 입을 다물고 아내가 이제 더 이상 참을 수 없어진 듯 갑자기 노인을 추구하고 나섰다. 그녀의 목소리는 이제 울먹임 때문에 떨리고 있었다. 자, 얘들아 물결 표시. 울먹임 때문에 떨리고 있었다. 얘들아 물결 표시. 왜 그녀는 여기서 누군데? 그녀는 누굽니까? 응? 그렇지. 이제 며느리도 울먹이고 있었죠. 나 역시도 이제 더 이상 노인을 참을 수가 없었대. 이제나마 그 노인을 가로막고 싶었다. 아내의 추궁에 대한 그 노인의 대꾸가 너무 두려웠다. 노인의 대답을 들을 수가 없었다. 하지만 그 역시도 불가능한 일이었다. 그러니까 나도 실은 어느 정도 짐작을 하고 있었던 거야. 근데 자기 자신도 실은 어머니를 완전히 부양을 제대로 하지 못했기 때문에 미안함이 있었던 거야. 하지만 원망도 섞여 있는 거야. 이런 걸 우리가 애증이라 그래. 알겠죠? 현실적인 소설이죠. 나는 아직도 눈을 뜰 수가 없었다. 불빛 아래 눈을 뜨고 일어날 수가 없었다. 사지가 마비되는 가라앉기 때문만은 아니었다. 조른기가 아직 아쉬워서도 아니었다. 눈꺼풀 밑으로 뜨겁게 차오르는 것을 뭐겠어? 눈물이죠. 자, 여기 이제 뜨겁게 차오르는 거 내다 밑줄 눈물. 부끄러웠기 때문이었다. 아내는 이번에도 그러는 나를 알고 있었던 것 같다. 여보 이제 좀 일어나요. 일어나서 당신도 말을 좀 해요. 세차게 흔들었겠대. 그녀의 음성은 이제 울부짖음에 가까웠대. 그래도 나는 일어날 수 없었대. 뜨거운 것을 숨기기 위해서 눈꺼풀을 꾹꾹 참아왔대. 자, 오직 그 노인뿐이었대. 가만두고라 아침길 나서기도 피곤할 거니 고나게 자는 사람 못하러 그러냐? 이런 식으로. 자, 그런디 이것만은 내가 잘못한 것 같구나. 그때 내가 뒷산 댁중에서 동네를 바로 들어가지 못하고 있었던 일 말이다. 그건 내가 갈 데가 없어서 그랬던 것이 아니다. 산 사람 목숨인데 설마 그때라고 누구 내 문 한 칸, 문간방 한 칸이라도 산모등에 기다리는데 마련이 안 됐겠냐? 갈 데가 없어서가 아니라 아침 햇살이 활짝 퍼져 들어있는데 그 눈에 덮인 그 우리 집 지붕까지 햇살 때문에 볼 수 없더구나. 더구나 동네에서 아침 짓는 연기가 한참인데 그렇게 시린 눈을 해가지고는 그 햇살이 부끄러워. 차마 어떻게 동네 길목에 들어서 설 수 있겠냐. 그놈의 맑은 햇살이 부끄러워서 시린 눈이라도 좀 가라앉으려고 그래가지고 앉아있었더니라. 그러니까 엄마의 마음이 여기서 느껴지지 않니? 그치? 그래서 아들이 이 며느리를 통해서 이 며느리가 이제 그 둘 사이가 서로 대화 소통이 없었잖아. 근데 며느리가 그 대화를 꺼내면서 과거 이야기를 그때 꺼내면서 어머니의 그때의 심정, 어머니의 상황을 이제 아들은 듣게 되는 거지. 이해됐나요? 그러면서 서로 뭐 이 다음 뭐 이야기는 뭐 화해가 됐다던가 이런 것들이 있겠죠.
자, 한번 이거 보세요. 볼만한 작품입니다. 자, 그리고 얘들아, 홍길동전 같은 경우는 고전소설이고 너무나도 유명한 소설이기 때문에 얘는 좀 생략할게. 알겠죠? 여기까지 됐나요? 됐으면 이제 이거는 첨삭 시간에 문제 풀어줘.